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학교실의 김중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단 간의 비율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집단 사이의 비율을 검증해 볼 겁니다. 비율의 검증은 오히려 평균 비교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통계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평균 비교에서는 뭐 t-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아노바까지 걸쳐가지고 전부 다 차이가 있었고, 각각이 뭐 정규 분포를 하거나 등분산을 하지 않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통계법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요. 비율은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고 세 가지를 적정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어떤 집단의 비율의 비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도 아노바와 마찬가지로 통계학원 문턱만 넘어왔다면 모두가 알고 계시는 카이스퀘어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턱을 안 넘어 보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피셔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건데 자주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코클레인, 아미티지, 트렌드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을 어떤 경우에 활용하지만 오늘 배우시면 이번 비율과 관련된 이야기는 끝납니다. 쉽겠죠? 네,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2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으로 대변되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렐러티브 리스크와 오즈 레이쇼를 비교할 때도 들었던 예인데, 술을 마시는 경우와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 숙취가 있고 숙취가 없는 경우, 이런 2 곱하기 2 테이블이죠. 그래서 몇 명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 테이블, 또는 2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고요. 3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룹 간의 비율을 비교할 때 활용하는 게 카이스퀘어입니다. 그런데 카이스퀘어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넉넉하게 클 때는 충분히 잘 구동이 되는데, 기대 숫자,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임상연구를 할 때 물론 여기에 한 300명, 여기에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하지만 늘 연구비는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적은 횟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면 간혹 이 작은 공간에 들어가는 숫자가 5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대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피셔라는 아주 감사한 통계학자께서 그런 작은 도수의 기대 도수를 가지고 있는 그룹 간의 비율을 비교할 때 할 수 있는 통계법을 개발하셨고, 그게 이제 이 방법입니다. 피셔 테스트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기대 도수가 5보다 작은 셀, 이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이 전체의 20% 이상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2 곱하기 2 테이블이라면 하나의 셀이 전체의 25%죠. 그러니까 카이스퀘어는 4개에 들어가는 관찰 기대도수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몇 명이라고 저희가 적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30명, 70명, 5명, 95명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라면 카이스퀘어를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죠. 모두가 5 이상이니까. 하지만 얘가 거꾸로 4가 되고 얘가 96이 된다면, 이 경우는 5보다 작은 하나의 셀이 존재하는 거고, 이 경우에 하나의 셀은 2 곱하기 2 테이블에서 셀이 20% 이상일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이스퀘어는 정확한 의미를 지닌 통계값을 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 저희는 피셔스
extract test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숙치가 있고 없고, 또는 뭐 살짝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n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여기도 또 100명, 1000명이 들어간다면 이 4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전체 비율의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1 나누기 6은 뭐 0.16, 0.17이니까 약 한 17%에 해당하죠. 하나의 셀은 2 곱하기 3 테이블에 있어서 하나의 셀은 약 17%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가 이렇게 5보다 작은 수라고 하더라도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돌리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카이스퀘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는 이 경우가 또다시 여기가 또 3이 된다면, 그러면 두 개의 셀이 합쳐지면 약 34%에 해당하는 셀이 5보다 기대 도수가 작아지게 되죠. 그렇다면 카이스퀘어를 할 수가 없고, 피셔스 익젝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스페링이 틀렸네요. 이 T가 제가 자꾸 잘못 써놓고 잘못 읽고 있죠. 익젝트 테스트. 이젝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코클레인 아미티지 트렌드 테스트는 이런 겁니다. 어떤 비유를 들면 좋을까요? 네,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만약에 술을 마실 때 술에 등급이 있다, 트렌드가 있다면 그 트렌드에 따라서 비율의 변화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말이 지나치기 좀 어려웠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술과 숙취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 인생의 숙제가 술이기 때문에. 자, 저는 개인적으로 위스키 중에서는 역시 그 블랙라벨, 골드라벨, 그리고 블루라벨이 있는 회사의 위스키를 좋아하는데요. 먼저 블랙라벨, 그리고 골드, 그리고 제일 비싼 블루라벨이 있다고 했을 때, 얘들은 우리가 봤을 때 뭔가 트렌드가 있죠. 위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맛이 순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비싸고 오래 묵은 술을 마실수록 수치가 적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입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 변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코클레인 아미티지 트렌드 테스트입니다. 그냥 뭐 아미티지 테스트라고도 하고 트렌드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뭐 빨강색, 노란색, 아무 의미 없는 검은색, 금색, 파란색이라면 저희는 이것 또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설계한 그 색깔이 또 다른 임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코클레인 아미티지 트렌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트렌드, 상중하, 이 추이에 따른 비율의 변화가 상중하로 갈 때 이 비율이 증가하는지 내지는 감소하는지 또는 변하지 않는지를 검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RStudi오를 통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